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친구여행 IC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줄이니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좀 되게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렸다가 다시 또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코스피는 약간 이렇게 많이 못 오르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닥은 막판에 조금 말아올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샀고요. 코스닥도 외국인만 샀고요. 개인과 기관계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꼭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근데 낮지가 않아요. 1300원 아래로 떨어지나 싶었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위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시작할 때 물론 조금 올라갔나 내려가나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마무리가 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11원에 지금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요런저런 계속 함께 보실 텐데 일단 글로벌 인플레 정점이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근데도 미국 연준은 통화 긴축을 매파적인 행보를 고수하겠다. 그러니까 매파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계속 조금 강하게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으로 통제를 조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연준이 얘기하는 것들은 잘 챙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 의회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관련해가지고 기후변화나 의료 확충 이런 거에 910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 뭔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증세로 재원을 충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이득을 볼 수 있을지를 우리는 미리미리 공부를 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미국 하원까지 통과를 하면서 미국산 전기차가 굉장히 혜택을 볼 거란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기차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기사 읽어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잘 대응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부각이 되면서 본격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이든이 중간 선거를 당연히 겨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23개 주를 투어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이 어떠한 행적들을 이루고 나서 이렇게 밀착으로 현장 밀착형으로다가 이렇게 조금 과시를 하겠다, 뭐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약간 요런 구상인 것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 필수 기술 수출 통제가 지금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굴기를 막는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테크 분야도 신냉전이다라는 것처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를 수출을 통제하거나 뭐 이렇게 수입을 통제하거나 이런 식의 어떠한 것들 꾸준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기술 3가지도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터빈 엔진 관련 항공우주 기술 총 4가지를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기사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첫 대면 회담 가능성이 있다는데 11월 동남아에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가봐야 알아요. 일단은 추측들일 뿐이고 진짜 이렇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면 시진핑이 가을에 3년 이후에 확정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연임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또 행동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11월에 동남아에서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그때 가서 정해지겠죠. 근데 일단 이렇게 계획을 조금 짜고 있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만 방문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의원 5명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또 반발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 주변에서 실전 훈련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대만 해협이 다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펠로시가 왔다 간 이후에 더 이상 누군가 왔다 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대만을 다시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중국 그리고 중국이 대만 해역에 최신형 스텔스 잠수함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항모를 노린다라는 것이 지금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거를 지금 요렇게 요런 데다 이렇게 뭐 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 미국도 그쵸. 미국도 대응을 하겠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장감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영상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요런 것들. 네, 요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요새 조금 불안한 게 약간 이런 미국과 대만을 중심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그 군사적 긴장감이 조금 더 점점 세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기사들도 그런 게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이 경기 둔화가 좀 심해가 됐대요.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3년임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이 어떻게 또 돌파구를 네, 또 이렇게 헤쳐나갈지를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네 지금 뭐 봉쇄, 네 코로나 봉쇄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도 그렇고 중국이 조금 안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업률이나 경기 둔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헤쳐나갈지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만약에 행여나 핵전쟁을 하게 되면 50억 명이 사망을 한대요. 인류의 70%가 전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설마 뭐 미국이랑 러시아가 설마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혹시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사가 뜨면 일단 알아는 두셔야 돼요. 만약에 전쟁이 되면 큰일이 나는구나.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핵폭발이 되면 핵겨울이 되고 신라 감소가 되고 군주림 사망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고요. 근데 계속 이런 기사가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예, 그리고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 비무장화 대신에 주변 지역 휴전을 뭐 제한을 했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핵 참사 우려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계속 긴장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조금 압박을 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원전 주변 지역에 휴전을 지금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가 이 3월 초에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강 건너에서 러시아군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할지를 조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서로에게 지금 공격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죠. 그리고 무기 판촉 나선 푸틴이라는 얘기가 떴는데 러시아산 무기 대부분 실전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서 써봤겠죠. 그래서 지금 뭐 장갑차와 대포, 전투기, 무인 항공기까지 가장 현대적인 무기를 동맹국에게 우린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린 다 써봤고 우리는 이런 신뢰성과 품질, 고효율적 측면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무기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데 네, 점점 이런 무기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무기화가 되어가고 있는 게 너무 슬프네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식량 인프라 기술적인 지원을 마구마구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죠. 네, 이런 것도 솔직히 받아들일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부터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조금 애매했다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수급이 조금 안 좋았죠. 근데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방어가 된 것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을지 자유의 방패 사전연수 시작 뭐 이러면서 지금 기사가 떴고요. 총력전을 수행해가지고 능력을 뭐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군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북한의 대응이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할지. 네, 그래서 지금 북한 대응을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가 오늘부터 이튿날 열린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저떻게 국가에서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또 대응할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네, 엄벌 경고 후에 반토막이 났었던 말이에요. 공매도가. 근데 지금 다시 2주 만에 올라왔습니다. 네, 다시 올라왔고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보니까 공매도 거래대금이 엄청 막 높았다가 뭐 이상한 공매도 친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처벌이 약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런 건 통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금강 원장이 공매도 집주 증권사 실태 점검 필요하다. 그래서 검사 준비 중이다라고 지금 또 기사가 떴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또 진짜 대응을 하게 되는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공매도를 금지한다거나 행여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예전처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세계 정세에 따라서 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30 영끌족 패닉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만 주담대 금리가 또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9년 만에 최고로 코픽스가 뭐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0.52%포인트 올랐다. 상승폭도 최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6%대다 이라는 얘기가 있고, 전세대출 금리도 연 6%대 돌파가 눈앞에 있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올해 금통위가 세 차례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금리를 더 인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만 보셔도 꽤나 하루 사이에 이렇게 엄청 변동형 주택담보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5억 원대 주담대를 만약에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연 이자 부담률이 67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되면 진짜 큰 건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월급은 안 오르고 이렇게 금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조금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확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뚝 떨어져가지고 원래 11만 명이었는데 6만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8만 살짝 오르긴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쭉 빠질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지금 100만 명당 확진자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정점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휴가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퍼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휴가철 이동량과 기상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확진자 수가 크게 또 이렇게 좀 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근데 좀 잘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원래 지금 같았으면 완전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쫙 뛰어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꺾여서 한풀 쭉 꺾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0.22% 상승을 했고 2533.52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앞에 딱 보시면 매물대가 있죠. 매물대가 아주 길게 있어요. 이렇게 쭉 길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매물 소화를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2600이나 이런 데를 뚫어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맞고 떨어질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갭자리도 있고 이렇게 갭자리도 있고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뚫어 올릴 수 있을지, 매물 소화를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뭐 올라갔다 한 박스권을 또 만들어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얘도 올랐어요. 0.37% 상승을 했고요. 834.74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갭자리를 조금 소화를 하면서 얘도 요게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들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못 뚫고 만약에 이 매물대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쭉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나 이런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뭐 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오늘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고 안 되면 이제 잘라야겠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니온이나 시노펙스, 뭐 서정기전 이런 것도 들고 있는데 뭐 움직임이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빅텍이 솔직히 오늘 좀 갈까 싶었는데 의외로 지금 북한이 잠잠해가지고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EDGC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늘지 않아서 네, 떨어지고 있어요. EDGC, BL 뭐 이런 애들, 세종메디칼 이런 애들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DKND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약간 살짝 꼬리를 달고 또 내려왔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추세를 조금 트는 모습이어서 이 상태에서 한번 싹 튀어줄까 네 이렇게 한번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지켜보다가 대응을 하던지 아니면 올라올 때 좀 자르던지 네,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계좌 어저씨 너무 궁금하고요. 내일도 약간 눈치 게임 하는 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어찌됐든 네,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이 되었고 이틀 동안 계속 뭔가를 할 거니까 그 사이에 네, 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증시가 갑자기 확 떨어진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너무 쉽게 막 우리를 꼬시는 우리 불나방들을 막 꼬시는 그런 종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너무 신나게 뛰어들었다가 물리시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택신규은행의 주식 출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